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웨스턴 시드니 대 퍼스글로리입니다. 먼저 웨스턴 시드니는 비록 보렐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 전술을 바탕으로 한 수비가 잘 버텨주면서 신승 양상을 잘 만들어 멜버른 시티를 따라 잡았습니다. 홈에서는 3대4로 패한 멜버른 빅토리 전을 제외하고는 이 실점에 그칠 정도로 수비를 잘 해내는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퍼스글로리의 수비력이 꽤나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렐로의 공백도 안톤손이나 바톨리토가 공략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퍼스글로리는 타가트를 비롯하여 공격진의 폼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5경기 연속으로 이득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퍼스글로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도 웨스턴 시드니에게는 무용지물이었었는데 최근에는 5번의 대결에서 퍼스글로리가 이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는 단 하나도 없었고 현재로서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웨스턴 시드니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일단 퍼스글로리의 장점인 화력도 웨스턴 시드니를 만나면 묶여버리는 경우가 흔했으며 현재 보여주는 수비적인 난조를 공략하게 된다면 보렐로가 없는 상황에서도 웨스턴 시드니가 공격력에 있어서는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시드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널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먼저 아스널은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으며 모든 대회 포함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리버풀과의 FA컵 3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고 가장 최근 리그 경기였던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먼저 기록했음에도 리그 3연패 중이던 풀럼에게 2골을 헌납하며 역전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1위를 기록하던 아스널은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리그 순위표에서 20경기 승점 40점으로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위 리버풀과의 격차는 5점까지 벌어졌고 5위 토트넘과는 승점 동률이기에 이러한 부진이 이어진다면 4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아스널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수들의 결정력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7경기 동안 5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저조한 득점력은 1승밖에 못 거두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상으로 빠져있던 가브리엘 제수스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번 경기에서 공격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스널은 팰리스를 홈에서 상대한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가 없기에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 있을 것입니다.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도 상황이 좋지는 않으며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뒀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펼쳐진 FA컵 3라운드 에버튼과의 원정 재경기에서는 1대0으로 패배하며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전에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1명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지 못하며 무승부로 끝나 재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원정에서도 득점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득점력이 아쉽기도 했지만 팰리스의 또 다른 문제는 실점을 많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1승밖에 못 거둔 지난 9번의 리그 경기들에서 16골을 실점하며 경기당 2골에 가깝게 실점했습니다. 따라서 실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9경기 동안 1승밖에 못 거두는 동안 20경기 승점 21점으로 1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등권인 18위와는 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이 지속된다면 강등권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8경기 무승에 좋지 않은 기록을 끊어내고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팰리스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연승을 이어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지는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팰리스의 리그 5경기 중 4경기에서는 3골 이상이 나왔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3골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요 바이카노 대 라스팔마스입니다. 먼저 라요는 시즌 내내 중위권 순위를 기록 중입니다. 카메오와 트레호, 포레즈와 팔라존 등 리그 상위권 수준의 공격진을 보유했기에 내심 7위 이내 성적을 노렸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우위를 잡았으며 압박을 강하게 거는 스타일이라 상대의 지공을 억제하며 역습으로 요리를 하는 식으로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라요의 득점력엔 문제가 있고 우에스카와의 연장 혈투와 지로나 전을 주중에 치렀다는 일정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다음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난적 비아레알을 완파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카리안 로드리게스가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센터백인 허조그의 세트피스 집중력도 빼어났습니다.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이제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성적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아프리카에 가까운 섬이라는 지리적인 위치가 본인들이 원정을 떠날 때 있는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의 홈에서는 1대0으로 라요에게 패배하고 라요와 상성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도 약세라는 원정의 결과로 10경기 10실점으로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전을 봅니다. 홈에서 나설 라요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브리그 팀에 패하며 코파델레이에서 탈락하며 주중에 쉰 라스팔마스와 달리 라요는 지로나 상대로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페로네와 무뇨즈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경기 내내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원정팀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조금 약하고 라요와 상성 관계가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라요도 부담이 큰 상황이고 득점력이 최근 높은 하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언더를 추천하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쾰른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먼저 쾰른은 후반기 재개된 홈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번 경기에서 어시스트와 득점을 함께한 젤케와 카인츠가 같이 빠집니다. 결국엔 쾰른이 주요 루트로 하는 측면 크로스와 헤더라는 조합을 기대해야 하는데 지금 도르트문트의 훈멜스와 슐로터백이 없지만 이번 시즌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공격 효율 꼴찌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라인을 만드는 쾰른의 특성이 빠른 에너지 소모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티엘만과 마이나, 티게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임했지만 휴식기 기간 동안에도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음 도르트문트는 다름슈타드를 완파하고 기분 좋게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선 공격수들이 3골을 폭발했는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알러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필크루그와 말렌 등이 있기에 문제가 아니었고 엠네차는 훈멜스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습니다. 확실히 산초의 영입은 매우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뒤에 바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데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 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답답한 도르트문트 중앙에서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브란트의 기복 문제에도 산초의 영입으로 인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훈멜스와 슐로터백 이탈로 인해 공중볼에서 약하고 실수도 많은 쥘레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수비 상황은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봅니다. 쾰른이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1점 추가를 위한 경기 운영을 한다면 도르트문트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등권에 처진 쾰른은 그럴 여유가 없고 중원이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필크루그와 로이스, 말렌이 공격을 주도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